현대인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질환, 바로 목 디스크. 최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목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목 디스크란 목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40, 50대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도 뒷목 잡게 하는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네,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무려 2시간 10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목 디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S신경외과 김병수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라고 하면은 뒷목이 뻣뻣하고 아플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목 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목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도 원장님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를 하면은 목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오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견갑부 방사통이나 팔의 저림, 통증 현상 등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목을 검사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과잉 진료로 오해를 하시거나 오히려 본인은 목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경추 질환의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흔히 날개뼈라고 불리는 견갑부 방사통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팔의 방사통이나 저림 현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추 통증이나 두통은 흔하지 않은 증상이 됩니다. 이 그림은 경추신경이 감각을 지배하는 영역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경추 2번 신경은 후두부 통증을 나타내며 경추 3번, 경추 4번 신경이 자극될 경우 후경부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추 5번 신경이 자극되게 되면 견갑부 통증이 발생하며 경추 6번, 경추 7번 신경이 자극되면 날개뼈 통증이나 팔의 통증, 저림 현상, 손의 저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추 질환 환자 중 가장 많이 호소하는 영역으로 견갑부 통증이나 팔저림, 손저림 증상이 있는데요. 이는 경추 디스크 질환이 경추 6번, 7번 신경을 가장 많이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상지 근력이 약화되어 컵을 떨어뜨리거나 팔을 들지 못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네. 목 디스크의 증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원장님, 허리 질환에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내장증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있듯이 이 경추 목 질환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추 질환의 종류로는 크게 연성 추간판 탈출증, 경성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이 있습니다.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나이에도 발생이 가능하며 외상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공 협착증은 연령이 증감에 따라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정상 경추 추간판부터 보시겠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수액이 가운데 존재하게 되며 그 주위로 단단한 섬유륜이 싸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노란색의 척수와 척추신경이 뒤로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먼저 연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얇아지거나 파열되어 안에 수액이 튀어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흔히 목 디스크라 불리는 증상으로 주로 섬유륜의 파열이 후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후방으로 탈출하게 되며, 이때에는 디스크의 탈출한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 양에 비하여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선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양측의 구조물인 구상돌기 관절의 퇴화에 따라 뼈가 자라나게 되어 골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골극은 주로 측 후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골극은 조금만 발생하여도 크기에 비하여 일으키는 통증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추광공 협착증입니다. 디스크가 퇴화되어 내려앉거나 추광공을 향하여 골극이 발생하여 추광공이 좁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경추 질환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목 디스크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추워 죽겠다. 언니 보일러 좀 틀어요. 정말 내가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내가 뭘 하지를 못하겠네. 보일러 틀었다니까요. 밖에 나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세요. 저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그래야지 집 소중한 걸 알지. 얼마나 훈훈한데. 그래 뭐가 춥다 카노? 아이고 참. 야, 왜? 니 근데 주말에도 일하나? 아니 직장 생활에 주말이 어디 있겠노. 일이 있으면 해야지. 그리고 연초라서 지금 많이 바쁘거든. 꼭 일도 못하는 것들이 집에서도 일한다고 난리라니까.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나머지 아들만 회사 들어가서도 맨날 야근해. 주말에 집에서 일까지 하고. 아이고 잘한다 잘해. 아이고 참. 아니 백수 오빠가 뭐 사회생활을 아나? 지금이 가장 바쁠 때인 거 모르나? 그리고 그래 말 나온 김에 이제는 이력서 좀 쓰고 좀 어디라도 좀 내봐라. 놀지 말고. 아 벌써? 진짜. 이게 진짜 뭐가 옳다 카노? 니 그나저나 목 좀 펴라 목 좀. 뭐 니가 거북이가 목이 있나 없나 지금 뭐가 저기. 아이고 참. 아 몰라 이 자세가 편하다. 야, 니 그러다가 목 디스크 걸린다. 목 펴라 목. 아가씨 혹시 그 1월 1일날 혜인 씨랑 그 일출 보러 간다 카디만은 그때 감기 걸리고 온 거 아니에요? 볼볼 떠는 거 보이. 그래. 니 31일 날 외박했었지. 그래 됐다. 거기까지만 하고 알려고 하지 마라. 위험하다. 뭘 하려고 하지 마. 말해봐. 니 어디 갔었어? 니 또 혜인이랑 카레나 가랑 또 어디 갔었어 니? 아 진짜 둘이 안 갔다. 혜인이랑 안 갔다. 혜인 씨랑 일출 보러 간다고 그 호텔까지 예약한 거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갔잖아. 갔지. 호텔 일출고 이게 결혼도 안 하나가. 갔지. 근데 혼자 갔다고 혼자. 야, 니 그 혼자 가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야, 호텔까지 예약해놓고 혼자 갔다고 니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헤어졌다고. 혜인이랑 헤어졌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헤어졌더니 그게 말이 안 돼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헤어지다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2019년도 이 방에서 또 셋이 살아야 되나? 안 되지. 왜 헤어지는데?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내가 지금 그 혜인 씨랑 헤어졌는데 그 뭐 같이 사는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이게 중요하죠. 나한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거 말이 돼요. 잠깐만. 진짜 빨리 전화해. 빨리. 아이, 좀 있어봐. 정혜인인가 가 혹시 딴 여자 생긴 거 아니라? 아니거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 그랬거든. 야, 니가 왜 안 했는데? 그러고 니 뭐 혜인인가 가랑 호텔 안 갔으면은 이거 호텔 그냥 취소하고 오면 되지. 말라고 갔는데 혼자. 아니 있잖아 성수기라 가지고 취소가 안 된다더라. 근데 아깝잖아. 내라도 가야지. 그래가 뭐 그래서 뭐 했다는 거 보기는 맞나? 봤지? 봐봐라. 짠. 사람이 어찌나 많든지 진짜. 사람에 치여갖고 내가 진짜. 근데 춥기다. 진짜 춥더라니까. 다들 짝짝이 가족끼리 왔는데 혼자만 가가지고 막. 아이고 청승맞게. 떡국이라도 줄 서서. 그러니까 혼자 먼 청승이고 그냥 오면 되지. 아니 혜인 씨랑 둘이 갔으면은 핫팩 저리 가라지. 뒤에서 꼭 안아줄 때 얼마나 따뜻하겠노. 혜인 씨. 내 혜인 씨랑 같이 아까 추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뒤통수도 싹 진짜 아프더라니까. 아직도 좀 뻐근하다. 그거 봐라. 니 목 디스크 맞네 목 디스크. 야, 원래 추운 겨울날에 목 디스크 더 자주 걸리는 거 모르나? 더 잘 걸리는 거. 날씨가 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을 이래갖고 부정하게가 있으니까 근육도 술술 떼고 이 목 디스크 오고 그런 거라. 이게 웬일인데? 일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TBC 클리닉 건강 365만 보더니만 완전히 반 의사 다 됐네. 다 됐어. 시험 내가 쳐봐라. 집에서 그냥 허구한 날 놀고 먹고 그러는 줄 알았나?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지식을 쌓고 있던 거라. 지금 그게 문제가 지금. 아가씨 빨리 혜인 씨한테 전화해봐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 생기면 어떡하는데. 빨리 살살 빌어봐요. 무릎 꿇고 잘못된 탁해요. 빨리 결혼하자 해요. 알지? 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야,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다. 지는 거. 아이 그래 지는 거라니까. 안돼. 사랑해.
지는 것 따위 없다. 없지. 그럼. 근데 왜 전화 안 오냐고. 아 연락하고 싶어도 참아라. 네가 먼저 전화하면은 지고 들어가는 평생 친다. 오빠 봐라. 잘한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추운 겨울철에 악화될 확률이 높다입니다. 김천호 씨, 장리현 씨, 과연 겨울철에 확률이 높을까요? 어떨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추운 겨울철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어깨도 구부정하게 되고요. 어이구 추워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어깨를 펴고 어유 추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움츠리게 되면 목에 있는 이 근육이나 뭐 인대도 당연히 경직이 될 거고 그러면 목 디스크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철원 씨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X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 겨울에서 봄이 됐더니 목의 증상이 좀 나아졌어?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보다는 사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이 목 디스크가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예은 씨가? 예,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세모예요? 네. 어떤 환자들은 겨울철에 목 디스크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자분이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증상이 바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목 디스크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근육이나 인대, 관절이 수축하게 되고 유연성이 떨어져 목의 근육통이 올 확률은 높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처럼 관절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겨울철에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목 디스크 질환도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여름철에 따뜻함으로 활동량이 증가하여 목 디스크가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직 목 디스크의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다는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목 디스크와 계절의 변화는 뭐 큰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목 디스크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털이 가득한데. 여보세요? 아이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정신 사납다 정신 사나봐. 아, 진짜 전화 안 기다리게 생겼나 지금. 평생 남자 처음 생겼는데 진짜 앞으로 생기겠나. 잘 잡아야 될 거 아이가. 아직 안 왔어요 전화? 왜 아직 안 오노 진짜? 아니 남자 없이 못 사나. 그 평 혼자 살면 되지 뭐. 나 지금까지 남자 없이 잘 살았거든. 근데 혜인 씨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 말을 좀 똑바로 해줄래? 아이고 지지라 애가. 니네 자존심도 없나? 아니 받지 야, 니 받지 마라. 니 한 번만에 받으면 안 된다. 진짜 무슨 소리 하는데 정말. 아이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안 된다고. 진짜 전화 왔다. 받지 마. 아이 잠깐만요. 받지 마. 제가 할게요. 받지 마. 안돼. 에이 받지 마. 에이. 여보세요? 저 받. 아이고 벨도 없다. 벨도 없어. 아이고 참. 알았어. 우리 때도 그랬잖아. 아이고. 뭐래요? 집 앞이네. 그래. 날 떠날 수 없지. 그 잡아줬네. 이놈 그냥. 왜?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해야지. 잠깐만. 언니 괜찮아? 완전 괜찮아? 그냥 확 잡아버려. 그러면 오늘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말고 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간에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 뭘 찾지 마. 니 빨리 들어와. 조용히. 갔다 올게. 니 빨리 들어. 야. 정인인가 뭔가 그놈한 잘 만나고 왔나? 사랑을 했다. 좋겠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봐. 서로 뭐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뭐 그 말로 뭐 하룻밤을 지샜지 뭐. 나는 그 노래가 계속 생각나더라. 사랑을 했다. 좋겠다.
말해야 되나?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 언니? 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지. 결혼만 하면 딱이겠네. 아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베개를 좀 사러 가야 될 것 같아. 발견해 봐. 이 벌써 뭐 혼수 장만하나? 혼수 장만 해야지. 이제 뭐 앞으로 상견례도 해야 되고 결혼 날짜도 잡아야 되고. 근데 일단은 내 목 디스크 판정 받았잖아. 그니까 목 디스크부터 일단 나서야지. 우리 집엔 그 폭신폭신한 베개들밖에 없잖아. 근데 목 디스크에는 딱딱한 베개가 좋다 하더라고. 아 그럼 안 되지 안 그래 되지. 미리 좀 고쳐야지. 아이고 베개 사야 되겠네. 응.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려면 베개 상당히 사야지. 근데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내가. 언니 그럼 같이 사러 갈까요? 정말 나는 2019년 참 기대가 된다. 목 디스크도 낫고 우리 혜희 씨와 함께 손을 잡고 꼭 자는 그 매일매일이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목 디스크 환자의 경우 푹신한 베개보다는 딱딱한 베개를 베면 좋답니다. 네. 과연 정답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번 문제 정답은 O입니다. 왜냐면요. 네, O죠. 왜냐면 이 허리 아프신 분들을 보면요. 이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보다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서 자는 게 더 좋다라고 하잖아요. 왠지 목 디스크도 같은 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푹신푹신한 베개보다는 딱딱한 베개를 베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은 씨 말에는 일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푹신한 베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불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푹신하냐 뭐 딱딱한 베개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높낮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높은 베개보다는 좀 낮은 베개를 베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저는 X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에는 예원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목의 부담을 줄이려면 정상 목 구조인 C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C형 커브가 잘 유지될 때 경추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목의 퇴화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푹신한 베개를 사용할 경우 이 C형 커브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조금 딱딱한 베개를 사용할 때 경추의 C형 커브가 잘 유지되어 목의 디스크 질환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 딱딱한 베개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목 구조인 C 커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목의 C 커브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간판의 퇴화가 촉진되어서 추간판 질환이 잘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의 원인으로는 첫째가 장시간 스마트폰의 사용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목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목의 디스크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목을 위로 젖혀서 경추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머리와 목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 또한 경추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할 경우 목의 모양이 C커브가 유지되지 않고 거북목이나 일자목으로 변하게 되므로 이 또한 경추 추간판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추 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일반인의 경우에는요, 이 목 디스크를 50견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목 디스크를 검사하기 위해서 첫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진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청취하고 신체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를 시행하며 보조적 검사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검사의 종류에는 단순 X선 검사와 CT, MRI 등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MRI를 촬영하고 난 후 본인은 MRI를 촬영하였으니까 다른 검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각의 영상 검사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X선 검사는
목의 C형 커브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으며 MRI 검사는 경추를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또한 CT는 경추를 누르고 있는 물질이 디스크인지 골격인지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런가 하면 목 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절로 호전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요. 혹시나 낫지 않으면 이제 하루빨리 서둘러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 질환은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의 치료로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으며 수술적 치료에는 경추체 유압술, 신경공 확장술, 인공 디스크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먼저 목 디스크가 발생할 경우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물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여 이런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주사치료를 바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치료의 종류에는 경막하 스테로이드 주사, 추간공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경막하 스테로이드 주사는 목 뒤쪽에 있는 후궁 사이로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도 적으며 효과적 측면에서는 추간공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등 여타 시술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추간공 신경 차단술은 추간공을 통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 시 높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술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전문의의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신경 성형술은 시술 효과는 매우 좋으나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으며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잘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경추 추간공 신경 차단술의 준비로는 믹스된 약물과 바늘을 먼저 준비한 후 환자를 시암이라고 불리는 영상장치에 바로 눕히게 됩니다. 그 후에 시술 부위에 소독을 먼저 시행한 후 국소 마취제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에 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목표 신경의 아래쪽 추간공 입구에 바늘을 위치시키게 됩니다. 이때 바늘의 위치는 적절한지 추간공 안으로 약물은 잘 퍼지는지 조영제를 사용하여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 추간공 안으로 약물이 잘 퍼지지 않고 약물이 추간공 밖에서 신경근을 따라 맴돌게 되면은 추간공 안의 디스크의 염증을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시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추간공 안으로 약물이 잘 퍼지는 것을 확인 후 준비된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시술은 마치게 됩니다. 경추 추간공 신경 차단술의 효과입니다. 척추신경 주위의 염증을 감소시키며 척추신경의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방사통을 감소시키고 저림 현상을 호전시키며 근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시술 시의 통증입니다. 이는 시술하는 전문의의 숙련도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발생한다면 대부분 5분 이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술 후에 10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저림 현상이 신경근을 따라 나타날 수도 있는데 혹시 발생하게 되면 반나절 정도 후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원장님. 만약에 그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의 경우에도 수술은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경추 질환은 요추 질환에 비하여 보존적 치료나 주사 치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존적 치료나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의 주사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 빠른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증은 비교적 오랜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합니다. 3달 정도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좋은 시술이지만 경추에 삽입된 기구가 침하한다든가 추간공 협착증이 발생한다든가 오히려 시술 전에는 없었던 경추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평소 목을 좀 많이 사용하는 분들 아니면은 운동 부족한 분들 모두 목 디스크 이런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어떻게 하면 목 디스크를 좀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경추 질환의 예방 및 관리는 첫 번째가 자세 교정입니다. 목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을 고치며 평소 5도에서 15도 상방을 주시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또 베개를 너무 높게 베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많이 하는 스마트폰의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로는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장시간 고개를 숙이면은 숙이는 그 각도에 따라서 이 목 경추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일단 컴퓨터나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네.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S신경외과 네. 김병수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